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식 선임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올해도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TV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TV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엔지니어는 과학과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실생활을 이롭게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TV를 만드는 사람들, 냉장고를 더 좋은 냉장고를 만드는 사람들, 혹은 더 좋은 자동차,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엔지니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일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TV를 어떻게 하면 더 얇게 만들 수 있을까? TV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더 멋지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할 내용은 TV의 발명과 미래의 TV입니다. TV가 어떻게 발명되었고, TV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왔고, TV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TV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떤 TV가 미래에 나올지 같이 고민해보고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TV를 만들어 오는 과학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살펴보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TV의 발명부터 볼게요. TV는 우리 집 모든 사람들이 TV 한 대씩은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도 보고. 이 TV는 판스워스라는 미국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1920년에 판스워스가 무려 14살이던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상상했습니다. 판스워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라디오처럼 영상을 전파로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질문을 해봤대요. 그리고 유리병과 전파를 이용해서 전파를 보내고 받는 방법을 고안했답니다. 그리고 이 판스워스는 과학 선생님께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얘기했고, 과학 선생님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판스워스를 도와서 TV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답니다. 사실 판스워스가 TV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엉뚱한 상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판스워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결국엔 TV를 만들게 됩니다. 판스워스가 고민했던 가장 어려운 숙제는 바로 저것이었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저런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어려웠던 거죠. 신호 송출을 위해서는 영상을 조각을 내야 되고 이 조각을 하나하나씩 보내고 다시 신호를 수신했을 때는 그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복잡한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때 판스워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한 줄씩이라는 방법이죠. 1927년 9월 27일 21살이 되던 판스워스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하나씩 보내서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줄씩 보내서 차곡차곡 오는 순서대로 화면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판스워스가 이게 바로 텔레비전이다 라고 외치면서 TV의 발명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판스워스의 실험실에는 두 개의 방이 있었다고 해요. 한쪽에는 영상을 촬영하는 방, 그리고 한쪽에는 TV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영상이 제대로 수신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 자, 오른쪽에 있는 최초의 TV라는 그림에 있는 사람이 바로 판스워스예요.
판스워스가 바라보고 있는 동그란 구멍이 영상을 받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구멍에 최초의 영상이라는 저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 TV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저 가로 한 줄을 보내기 위해서 판스워스는 저렇게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판스워스가 이렇게 TV를 만들고 난 뒤에 TV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TV의 역사를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TV가 영상을 만드는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우선 빛의 삼원색, 세계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는데 TV는 빛의 삼원색 RGB를 씁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세 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색을 조합해서 모든 영상을, 모든 색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삼원색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두 개는 어떻게 틀리냐면 빛의 삼원색은 빛을 내는 것에 쓰여지는 거고 색의 삼원색은 빛을 반사하는 것에서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벽에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림이 있는데 거실에 불을 끄면 어두운 밤에 거실에 불을 끄면 그림이 보이질 않겠죠? 이런 그림들은 밖에 외부에서 오는 빛을 반사시켜 주는 겁니다. 파란색 물감을 칠해 놓은 부분은 파란색 빛만 반사시키고 나머지 모든 색깔들은 흡수를 하게 되고 빨간색 물감은 빨간색 빛만 반사시키고 나머지 모든 색깔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삼원색은 세 가지 색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돼요. 왜냐하면 흡수하는 빛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빛의 삼원색은 TV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거실에 불을 꺼도 TV는 여전히 밝게 빛나죠. 이렇게 빛을 내기 때문에 세 가지 색깔을 모두 켰을 때는 하얗게 아주 밝게 빛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TV 화면을 확대한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제일 뒤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는 TV, 멀리서 본 TV, 그 다음 그림은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 그림부터는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작은 점들이 나오죠. 이 작은 점들이 바로 모든 색깔 영상을 표시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들이 밝게 빛나서 저런 화면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TV는 화면들을 표시를 하고요. 이 TV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가장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배불뚝이 텔레비전 브라운관 TV입니다. 이건 198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 배불뚝이 TV부터 사실은 TV가 많은 기업들이 TV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산업이 커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정집에 TV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관 TV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좀 무겁고 화면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배불뚝이처럼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브라운관 TV의 원리가 나와요. 제일 뒤에 꼭지점처럼 전자총이 있고 화면부에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이 형광물질에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표현할 수 있는 점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전자총에서 전자를 쏘면 전자들이 앞으로 날아가서 화면에 부딪히고 그러면 형광등처럼 색깔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TV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TV를 크게 만들고 싶으면 더 큰 배불뚝이가 되는 거였어요. 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꽃갈콘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크고 더 무겁게 또 배는 더 튀어나온 그런 TV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자총을 멀리서 쏘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거인 텔레비전, 프로젝션 TV입니다. 2000년대부터 이런 TV들이 나왔고요. 그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자총을 멀리서 쏘면 어떨까? 위에 있는 꽃갈콘, 그리고 밑에 있는 꽃갈콘은 밑에 있는 꽃갈콘은 좀 더 평면을 만들 수 있죠. 꼭지점이 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꼭지점이 멀리 있게 전자총을 쏘면 TV가 너무 길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거울을 이용해 보자. 거울을 이용하니까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거울을 반사를 통해서 TV가 길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거울을 하나를 이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른쪽처럼 거울을 두 개를 이용해서 좀 더 멀리서 더 넓게 그리고 더 크게 화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볼록한 건 해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TV가 좀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역시 2000년도에 날씬한 텔레비전을 만들기 위해 공학자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씬한 텔레비전 LCD TV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숨어 있어요. 여러 개의 빛을 이용해 보자. 좀 전에는 전자총 하나가 전자를 퍼뜨려서 빛을 냈는데 이번에는 LCD TV는 뒤에 이런 LED 판을 깔거나 혹은 여러 개의 형광등을 깔아서 그 빛을 이용해서 영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뒤에 광원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LED 판 혹은 LCD 판이 있어요. 여기서 빛을 쏘아주게 되고 이 빛이 편광판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액정 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액정 셀은 레드, 그린, 블루 각각 위치에서 빛을 켜지고 꺼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액정 셀은 액체이면서 결정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켜고 끄고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빨간색 쪽에는 스위치를 켜주고 녹색, 파란색 쪽은 그림처럼 스위치를 꺼주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LCD TV는 이렇게 뒤에 LED 광원을 가지고 그리고 혹은 형광등을 가지고 많은 영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발전이 있었죠. 2013년도에 새로운 또 TV가 등장합니다. OLED TV라는 건데요. 이 TV는 종이 한 장의 텔레비전이라고 봐도 돼요. 왼쪽에 어떤 재밌게 생긴 아저씨가 넓은 종이를 한 장 들고 있는 것 같죠? 저게 바로 TV입니다. LCD TV는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 장을 겹쳐서 표현을 해야 됐고 가운데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액정이라는 것 때문에 액정이 분자 배열을 하게 되면 옆에서 TV를 바라보게 되면 TV가 잘 안 보이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액정 때문에 TV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뭐 접히거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액정 때문에 TV에 이렇게 손으로 누르게 되면 영상도 왜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LCD TV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눌러보세요. 화면을. 그러면 영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LCD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LCD TV를 좀 더 개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게 하면 어떨까? 뒤에 LED 판을 달지 않고 형광등을 켜지 않고 한 장의 필름 안에서 빛을 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OLED TV입니다. OLED TV는 액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 형광등, 깨질 수 있는 형광등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TV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LCD TV가 한 권의 책이라면, 두꺼운 한 권의 책이라면 OLED TV는 얇은 한 장의 필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TV 중에는 가장 진보된 OLED TV가 있다고 볼 수 있죠. OLED TV에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는 제가 일하고 있는 LG전자입니다. 2017년에 LG전자는 벽에 붙는 텔레비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시장에 제품을 내놨습니다. 벽에 붙는 텔레비전은 벽에 못이 없이 그냥 마법처럼 붙는 아주 얇게 붙는 그런 TV입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TV가 바로 벽에 붙는 텔레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숙제가 있었어요. 스스로 붙는 것은 무엇일까? TV를 벽에 붙여야 되는데 벽에 못을 박자니 너무 많은 못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OLED TV는 얇아서 테두리와 가운데 모두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펄럭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손을 이렇게 드러내면 벽에서 또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 중에 아래 보이는 개코 도마뱀의 발은 어디든지 타고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마법 같은 발입니다. 저 그림을 보다시피 발에는 여러 가지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름에는 또 무수히 많은 털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셀 수조차 없는 그런 재미있는 발이에요. 수백만 개의 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털이 발을 내딛는 순간 벽과 정전기를 만들어서 도마뱀이 어떤 벽이든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는 벽에 종이를 붙이거나 혹은 무언가를 어디에 붙일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양면 테이프는 문제는 다시 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떼기 위해서는 벽이 손상되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바로 자석입니다. TV 뒤쪽에 저런 자석을, 저보다 훨씬 얇은 자석을 여러 개 붙여서, 그리고 벽에는 자석이 붙을 수 있는 금속 강판을 먼저 달고,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TV를 아무런 틈도 없이 벽에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TV는 발전해 왔습니다. TV의 발전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얇은 텔레비전, 왼쪽부터 배불뚝이 TV, 거인 TV, 그리고 LCD TV, 마지막엔 OLED TV까지. 이렇게 벽에 얇게 붙는 OLED TV는 놀랍게도 2.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2.5mm 두께는 종이 18장의 두께에 불과합니다. 이런 얇은 TV로 우리 집의 거실을 더 근사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TV는 더 얇으면서 또 더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왼쪽부터 배불뚝이 TV, LCD TV,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LCD TV지만 저렇게 큰 TV를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온 TV 중에 가장 큰 건 105인치 TV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죠? 사람 키만큼 큰 멋진 TV예요. 이 TV는 105인치, 266cm의 크기를 가지는 놀라운 TV입니다. 이 TV는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로 배달할 수가 없어요. 거실에 베란다 문을 떼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배달해야 될 정도로 너무 크고 멋진 TV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선명한 TV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어요. 자, 왼쪽에 있는 호랑이와 오른쪽에 있는 호랑이 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호랑이 눈보다 오른쪽에 있는 호랑이 눈이 훨씬 더 선명하죠. 그 비법은 아래에 보이시는 RGB 저 셀입니다. 우린 저걸 픽셀이라고도 하고요. 저 많은 픽셀들이 모여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저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한 영상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TV들은 많은 픽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로 3840개, 세로로 2160개, 무려 829만 44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 왼쪽 위에부터 아래쪽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초에 하나씩 센다면 95일 동안 쉬지 않고 세야 되는 수많은 개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픽셀로 TV는 선명한 화질들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TV는 어떻게 만들까? 어떤 재료를 써서 TV를 만들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TV는 앞에 보이는 화면부에는 유리를 많이 쓰고요. 뒤와 내부 구조물에는 플라스틱과 금속이라는 재료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유리는 왜 쓰는 걸까요? 또 유리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유리가 잘 깨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잘 깨지는지를 알아야지 유리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당기는 힘에 아주 약해요. 위에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위에서 힘이 가해지면 뒤쪽에는 당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리는 이 당기는 힘을 받는 순간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아래쪽 그림처럼 유리는 미세한 흠집들이 있어요. 이 불행하게도 이 미세한 흠집들 때문에 유리는 잘 깨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저런 흠집이 없이 매끈하게 된다면 유리는 강철보다도 강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요. 유리를 어떻게 하면 매끈하게 자를 수 있을까? 그래야지 안 깨지는 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를 자를 때 물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릴을 이용하면 유리가 쉽게 깨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빠른 속도로 쏘아서 유리를 미세하게 갈아내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요. 갑옷을 입은 강화 유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리 표면에 서로 밀어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굴곡에도 좀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강한 유리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친구들이 서로 밀고 있는 것처럼 유리 표면에 분자들이 서로 밀고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우리는 강화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혹은 빌딩에 있는 유리들, 그리고 TV에 쓰는 유리들은 모두 이렇게 서로 밀어주는 힘을 부여한 강화유리들입니다. 유리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가볍고 단단한 재료는 없을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휘발유에서 찾았습니다. 사실 휘발유와 플라스틱은 똑같은 석유화학 부산물이에요. 휘발유를 이용해서 사실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휘발유의 분자들을 서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동그란 분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분자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게 바로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예요. 서로 엉켜 있는 분자들 때문에 플라스틱은 아주 단단한, 가볍고 단단한 재질이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이용한 고민은 또 하나 있었어요. 똑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뜨거운 틀에 붕어빵 밀가루를 붓고 굳히면 맛있는 붕어빵이 나옵니다. 똑같은 붕어 모양을 한 빵이 나오는 거죠. 플라스틱도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오른쪽에 플라스틱으로 된 안경이 있습니다. 25도씨 상온에서는 단단한 플라스틱이지만 250도까지 온도를 높이면 플라스틱이 흐물흐물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붕어빵 틀처럼 틀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틀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주입하게 됩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저렇게 플라스틱을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TBS는 가장 큰 부품은 저 금형을 2,500톤까지 무거운 금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으로 좋은 품질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속이에요. 금속도 똑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금속을 위에처럼 날카로운 툴로 깎아내거나 아래처럼 얇은 강판으로 접어서 종이 접기를 하듯이 접어서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렇게 면발을 만들듯이 금속을 저런 단면을 가진 틀을 이용해서 길게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TV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기술들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은 발전시켜 왔어요. TV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보는 그림과 같이
과거의 과학자들은 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더듬이가 달린 안경처럼.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만들고 테스트하면서 오른쪽 하단 그림처럼 실제로 VR 안경들을 만들어냈어요. 어, 저와 저의 동료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보다 더 멋진 TV를 꿈꾸고 있습니다. 왼쪽에 더듬이가 있는 안경처럼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면서 멋진 과학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